그 술록간을 머리에 쓰는데 이 술록간을 쓰는 거는 뭐랑 관계냐면 북극성과 관련이 있다. 지구가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진북방향, 지구가 기울지 않았을 때 방향, 지구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근데 진북방향은 변하지 않잖아. 이 진북방향이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진북방향은 북위 90도 빼기 23.5도입니다. 그래서 뭐다? 66.5도, 즉 66.6도, 666이에요. 여기가 바로 북극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노란색 선을 하나 그어놨죠? 자, 이게 바로 북극권이에요. 이 안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북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숫자 나오죠? 여기 숫자, 아이고, 제가 지워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숫자가 보이죠? 여기. 요거. 제가 이 노란색 선까지 갑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66.30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움직이면 숫자가 떨어지지. 보이시죠? 요 왼쪽 요 숫자. 요거 딱 가면 어떻게 돼요? 66.30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북극권이에요. 요 북극권이 경계선이 바로 진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 술록이 살아요. 술록이. 왜 이 지역에 술록이 사느냐? 요 지역의 기후대가 술록이 먹는 이끼가 자랍니다. 술록이 먹는 이끼가 저 지역에서 자라요. 저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 라프족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저 술록을 상대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과거 북극성 신앙 때에는 왕위 계승을요, 그 장자 계승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선별해서 했습니다. 왕이 있고 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생기고 그 다음 왕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왕이 혈연 관계가 없어요. 물론 가끔 있을 때도 있어. 하지만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왕은 북극성으로부터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기운을 받는 사람만이 왕권을 승계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사고방식은 아직도 좀 우리나라 민간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1년 12개월 동안 매달 그 제천 행사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때는 그 사주 명리학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주 명리학이 중국 학문이 아니라 고대 샤먼 철학이에요. 각 생년월일별로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타고난다고 믿었는데 왕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7월 25일 날 태어나고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는 12월 25일 날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가장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북극성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던 샤머니즘 세계에서의 정치관이에요. 후대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권력이 샤먼이 아니라 무력을 가진 왕에게 넘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습하고 싶어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고대 북극성을 기준으로 했던 샤머니즘 사상은 세습을 원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 신앙을 배척하고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대안으로 나온 사상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 사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북극성 신앙을 악마로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세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고등 종교들은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불교가 됐던 아무 상관없어요. 전부 태양을 상징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역사 하게 되면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도 인터넷에 안 나오는 모론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북극성 신앙과 옥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부도지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고 한 이화 세계가 1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고 시대예요. 마고 시대인데 마고 시대는 우리가 마고 대성이라는 데 살았다는 그 전설이 있는 시대인데 그때가 파미르 지역입니다. 우리가 파미르에 살 때예요. 파미르에 살 때 마고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 마고 문화가 파미르에 있어요. 도낭석굴이 막고굴 아닙니까? 그 마고굴이잖아요. 마고 문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 일대에. 그랬는데 그 점성술에 보면요. 각각의 행성별로 금속의 의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금이에요. 그래서 왕권 국가에서 몸에 금을 많이 장식합니다. 태양은 금, 달은 은, 수성은 수은, 그다음 금성은 동, 뭐 이런 식으로 행성별로 금속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북극성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마고 시대라는 게 12,000년 전이라고 그랬죠?
12,000년 전에 북극성은 지금의 작은 곰자리의 폴라리스가 아니라 직녀성이라고 불리는 동양에서는, 그리고 서양에서는 베가라고 불리는 별이 마고성입니다. 별자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북극성이었어요. 그 마고성에 상징하는 보석이 옥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옥이 없기 때문에 뭐를 썼느냐? 감람석이라는 걸 썼습니다. 감람석, 발음도 안 되네. 감람석. 자, 어때요? 녹색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감람석을 쓰고 동양에서는 옥을 썼어요. 아, 옥이 홍산 문명? 빙고! 정확히 보셨네. 그거까지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홍산 문명은 옥의 문화입니다. 먼저 요거 먼저 맞아 할게요. 마고 문명은 파미르에 있었습니다. 근데 파미르에는 옥의 산지가 있죠. 그게 바로 화전입니다. 중국의 화전. 도낭석굴이 여기 어딘가 있어요. 투르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고, 이 일대 신장 위구르 자치 전체를 파미르라 보통 불러요. 물론 좁게는 여기지만. 자, 근데 여기 보면 화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옥의 산지입니다. 마고 대성이 있었다는 위치도 여기에 가까워요. 근데 그래서 고대 이 파미르에 있었던 마고 문명은 저 옥을 가지고서 장신구를 많이 썼습니다. 초기 삼국시대 때 부여의 왕들에 보면은 무덤에 옥을 장식하지요. 예,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파미르 문화에서 온 겁니다. 예, 파미르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랬고, 그럼 홍산 문명은 왜 옥을 쓰느냐? 그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인구가 팽창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했거든요. 그게 부도지에도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원래 고향은 어디였어? 파미르. 그랬기 때문에 만주에 와서 신문명을 건설해 살았던 홍산 문명 사람들도 자신네들의 정신적 고향은 파미르였기 때문에 거기에 옥을 가져다가 몸에 장식을 한 거예요. 왜? 야 임마, 나는 말이야 저 파미르 알지? 저기 저 잘 나가는 동네, 나 거기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통치 권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으로 장식하죠. 그러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북극성 신앙, 즉 샤머니즘의 시대가 끝나고 왕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옥을 중심으로 했던 북극성 문화가 무너지고 태양 숭배를 기반으로 한 왕위 세습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끊기죠. 그래서 우리도 파미르랑 이렇게 만주 한반도에 연결됐던 이 문명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끊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대에는 옥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왕도 이미 태양 숭배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세습하니까. 하지만 고대 정통에 따라서 옥을 장신구로는 쓰는 거예요. 구독해줘.